네, 존경하는 12만 여지 시민 여러분, 동배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충우 시장님 비롯한 1천여 공무원 여러분, 정남지필의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정병관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여주시장이 제1을 요구한 여주시 음주운전 예방과 근절에 관한 조례에 대해 무엇보다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발의 의원으로서 찬성 입장에서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조례는 단순히 문장 몇 줄로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조례는 지방정부의 의지를 제도한 일이고 서민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만드는 일입니다. 이 조례는 오직 하나, 여주 시민에게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줄이며 예방 중심의 활동을 체계하여 우리 시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조례안 원문을 보면은 제1조 목적에서 이 조례는 적극적인 예방 활동을 통해 음주운전을 근절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제3조에는 시장이 책무를 명확하게 하고 있어 시장이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예방 활동과 시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를 필요하는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4조에는 활동계획 수립과 제5조 교육 홍보 캠페인 연계 사업과 제6조 협력체계 구축, 제7조 필요한 범위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 제8조 공이 큰 개인과 단체에 대한 보상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조례는 처벌이 조례가 아니라 예방이 조례이며 중앙정부나 경찰의 권한을 침해하는 조례가 아니라 지방정부가 해야 할 예방 홍보 협력의 책임을 제도하는 조례입니다. 음주운전은 더 이상 실수가 아닙니다. 명백한 범죄입니다. 한 번의 음주운전은 한 사람의 인생을 맞부러뜨리고 한 가정을 파괴하며 사회 전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주운전은 패가 망신이다. 이것은 과장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수없이 겪어온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주시장은 이런 조례에 대해 제의를 요구했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한마디로 지금도 경찰이 하고 있고 굳이 조례까지 만들 필요가 없으며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저는 오늘 바로 이 점과 자료와 수치와 조례 조문을 근거로 차근차근 반박하고자 합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제2호안의 핵심 이유는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 여주시 음주운전 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 통계를 볼 때 대규모의 예산과 행정력을 투입할 긴급한 필요성이나 지역의 위험성이 없다. 즉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미흡하다는 주장입니다. 둘째, 음주운전 단속과 예방활동은 이미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경찰의 핵심 업무로 수행되고 있고 조례의 대부분이 계획수립, 교육, 홍보 등의 기존 경찰과 유관기관의 활동과 내용상 중복된다는 주장입니다. 셋째, 이 조례에 따른 특정 지원 사업의 의무적 예산 투입은 재정 운영의 유연성을 떨어뜨리고 경직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넷째, 국가 사무 영역에 대한 예산 및 행정력의 투입은 지방자치가 고유 자치 사무에 집중해야 할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역할 혼선을 낳는다는 주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4가지 주장은 얼핏 보면은 행정적으로 그럴듯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조례안을 읽어보고 실제 통계를 보고 실제 지방자치의 원칙에 비춰보면은 이 주장은 설득력이 전혀 약합니다. 첫 번째 반박입니다. 긴급한 필요성과 지역적인 위험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요성이 없다고요? 위험성이 크지 않다고요? 이거 제가 묻고 싶습니다. 하루 평균 3건이 넘는 음주운전 신고가 들어오는 여주에서 과연 위험성이 없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이 여주경찰서의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112 음주운전 신고 건수는 1273건입니다. 하루 평균을 따지면 3.5건입니다. 2020년 3월 20일 현재까지도 207건이며 하루 평균 3건 정도입니다. 이 숫자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시민들이 체감하는 위험이 그만큼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신고가 많다는 것은 음주운전이 실제 생활권 안에서 빈번하게 목격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2021년도에서 2023년도까지는 385건에서 614건으로 늘어 229건 증가, 약 60%가 증가했으며 2022년도에는 전년 대비 23.38% 증가, 2023년도에는 다시 30%가 증가했습니다. 물론 2024년, 2050년에 다소 감소세가 보이다만 이런 감소한다고 해서 안전한 도시가 된 것이 아닙니다. 2025년도에도 여전히 467건입니다. 한 해에 460건이라면 평균적으로 하루에 한 건이 넘는 단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즉, 이 숫자는 위험이 없다는 근거가 아니라 오히려 지속적인 예방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근거입니다. 두 번째 반박입니다. 경찰과 유관기관이 하고 있으나 중복이다 주장입니다. 이 주장은 조례를 제대로 읽지 않고 하는 말씀입니다. 경찰은 단속기관입니다. 경찰의 주단 역할은 음주운전 행위를 적발하고 법에 따라 조치하는 것이고, 반면 이 조례는 무엇입니까? 시장에게 예방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교육, 홍보, 캠페인, 협력 체계를 제도화하며 관계기관과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예방 중심의 안전행정을 체계를 만드는 조례입니다. 경찰이 할 수 없는 것, 또 경찰만으로 한계가 있는 것을 지방정부가 보완하고 협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조례안 제7조를 보십시오. 필요한 예산에서 범위 내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는 의무적으로 막대한 돈을 쓰라는 조례가 아닙니다. 상황과 예산 여건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지원하게 하는 조항입니다. 이 조례는 중복이 아니라 경찰의 단속 기능, 지방정부의 예방 기능을 결합하는 협력의 틀입니다. 세 번째 반박입니다. 우리 예산 투입으로 재정 운영이 우리 경직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가장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례 어디에도 고액의 의무 지출을 강제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제7조를 말씀드리자면 필요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서 재정 능력의 탄력성을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십시오. 음주운전 사고가 한번 발생했을 때 드는 사회적 비용은 단순한 치료비나 차량 수리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경찰 행정 처리 비용이나 장기 치료의 후유증 비용이나 이런 것을 합하면 음주운전 한 건이 가져오는 사회적인 손실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예방을 위해 드는 교육비와 홍보비, 협력 단계의 구축비는 사고 이후의 비용에 비해는 훨씬 작습니다. 예방 예산은 낭비가 아니라 더 큰 사고를 비용을 줄이는 선제적인 투자인 것입니다. 우리 네 번째 반박입니다. 국가 사무 영역이나 지방정부가 개입하면 역할 혼선이 생긴다는 주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음주운전의 처벌은 국가 사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예방 활동은 지방정부의 가장 본질적인 책무 중 하나입니다. 지방자치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주민의 복리와 안전을 증진하는 거 아닙니까? 경찰이 단속한다고 해서 시장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과연 되겠습니까? 여주시 음주운전 현실을 보면 우리 존경하는 여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여주시 현실을 숫자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주경찰서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음주운전 단속 현황은 우리 아까도 얘기한 것 같이 맞습니다. 첫째, 여주는 음주운전 문제가 일시적으로 발생한 도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도시라는 것입니다. 둘째, 2023년 614건까지 급증했다는 사실은 단속 강화만으로도 충분치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셋째, 최근 감소세가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467건이라는 숫자는 절대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이런 음주운전의 위험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신고 건수는 더욱더 중요합니다. 2025년에는 1273건, 2020년 3월 19일 현재는 207건, 그래서 2050년 하루 평균 3.5건으로서 2026년 현재도 하루 평균 2.6병원입니다. 우리 시민들은 설마 괜찮지 하는 인식, 조금은 마셨는데 가까운 거리니까 하는 그런 아니라 대리 불이익이 번거롭다며 문화적 습관 때문에 반복적으로 위험에 노출합니다. 따라서 여주에는 단속만이 아니라 인식 개선, 교육, 캠페인, 협력체계, 시민 참여 예방 요직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는 조례가 반드시 통과돼야 하는지 그 당연성을 10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당연성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모든 행정보다 우선한다. 제2의 당연성은 여주의 음주운전 현실은 결코 가볍지 않다. 세 번째는 단속만으로도 부족하고 예방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당위성은 이 조례는 법적으로 정당하다. 조례는 도로교통법이나 교통사고 처리법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위법이 정한 음주운전 금지와 사고의 개념을 바탕으로 지방정부가 예방행정을 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 조례는 처벌법이 아니라 예방조례인 것입니다. 상위법을 침해하지 않고 오히려 보완합니다. 다섯 번째 당위성은 시장의 책무를 명확하게 하는 것은 지방행정의 기본이다. 그리고 여섯 번째 당위성은 예산 낭비가 아니라 사고 비용을 줄이는 예방 투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제 당위성은 기존 유관기관 활동을 흩어놓지 않고 묶어내는 조례다. 집행부는 기존 정책과 중복된다고 하지만 저는 정반대로 봅니다. 자율방범대나 녹색 어머니 폴리스, 청소년 보호육성 단체 등은 각자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하나의 음주운전 예방책으로 묶어난 적은 없습니다. 이 조례는 각 조직의 활동을 헛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연계하고 체계화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여덟 번째 당위성은 시민 인식 개선 없이는 음주운전 근절이 불가능하다. 음주운전의 상당수는 설마 괜찮겠지 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따라서 인식 개선이 핵심이며 특히 청소년, 청년층, 직장인, 농촌지역 주민, 행사 주최 측 대상별 맞춤 홍보와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조례는 바로 그 인식 개선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 것입니다. 아홉 번째 당위성은 이 조례는 강한 처벌이 아니라 따뜻한 예방의 조례인 것입니다. 제 열 번째 당위성은 지금 이 조례를 통과시킨 것이 여주시의회 책임이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시민이 체감하는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는 정치적인 유불리들 문제가 아닙니다. 정당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발의했는 문제도 더욱더 아닙니다. 시민의 생명을 어떻게 지킬 것이며 말 것이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조례를 통과시키면 여주는 단속에만 맡기지 말고 예방까지 책임지는 도시가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조례를 부결시킨다면 여주는 문제가 있더라도 제도하지 못하는 도시로 불명예가 남게 될 것입니다. 대시민, 존경하는 여주 시민 여러분, 여러분은 매일 도로를 이용하십니다. 출근길에도 퇴근길에도 아이들을 태우고 학교를 갈 때도 시장을 보고 집으로 갈 때도 우리는 모두 도로 위에 있습니다. 그 도로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보이지 않는 속도가 아니고 잠깐의 신호 위반도 아닙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는 한 사람의 무책임한 선택입니다. 그 한 사람의 선택이 다른 누군가의 인생을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이 조례는 멀리 있는 조례가 아닙니다. 이 조례는 우리 모두의 가정과 아이들, 부모님, 이웃을 지키기 위한 조례입니다. 제 요구는 법적 절차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절차가 항상 옳은 결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행부가 우려하는 바를 저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예방행정의 필요성과 시민안전이 같이 해서 이 조례는 충분히 합리적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예산 몇 푼이 문제가 아니라 여주시의 안전 철학을 결정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단속만 하는 도시를 만들 것입니까? 아니면 예방까지 책임지는 그런 도시로 만들 것입니까? 우리는 시민이 위험을 호소하는데도 긴급성이 낮다는 외면하는 의회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선도적으로 제도를 만들어 한 걸음 먼저 시민을 지키는 의회로 기획될 것입니까? 저는 확실합니다. 이 조례는 통과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통과될 이유가 충분합니다. 법적으로 타당하고 행정적으로 필요하며 시민의 체감, 현실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 이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은 누구를 이기는 결정이 아닙니다. 오직 시민의 안전을 선택하는 결정이며 선택이 아니라 의무인 것입니다. 부디 정당과 이해관계를 넘어 오직 시민의 생명과 안전만을 기준으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여주시 음주운전 예방과 근절에 관한 조례안 반드시 재의결하여 반드시 통과하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교통과장 박거수입니다. 의원번호 제2077호 여주시 음주운전 예방과 근절에 관한 조례안 제2요구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78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에서 의결되어 2025년 12월 2일 여주시의회로부터 이송받았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조례의 취지에는 깊이 공감하나 행정력의 효율적 운영과 재정 건전성 확보 측면에서 일부 이의가 있어 제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제의 요구 이유를 설명드리면 첫째, 조례안의 실효성 및 타당성 문제입니다. 최근 여주시의 음주운전 사고 및 사망자 통계를 분석해볼 때 본 조례를 통해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을 별도로 투입해야 할 만큼의 긴급한 필요성이나 지역적 특수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기존 업무의 중복성 및 비효율성입니다. 음주운전 단속 및 예방 활동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여주경찰서에서 수행하는 핵심적인 국가 사무입니다. 조례안에 명시된 계획 수립, 교육, 홍보 등의 사업은 이미 경찰 및 유관기관에서 강력히 시행 중인 활동과 중복되어 예산의 이중지출과 행정력 분산을 초래할 우려가 큽니다. 셋째, 재정 운용의 경직성 심화입니다. 특정 사업에 대한 의무적 예산 투입을 조례로 규정할 경우 시 재정 운용의 유연성이 저하됩니다. 이는 정작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시민 현안 사업에 대한 재정 투입 우선순위를 왜곡할 수 있습니다. 이에 여주시 음주운전 예방과 근절에 관한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본연의 자치 사무에 집중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검토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례됩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국가사무의 중복에 따른 예산 낭비와 재정 건전성 저해 그리고 행정 효율성 저하의 우려가 있기에 지방자치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제의를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자료는 도의 안건 첨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